안녕하세요. 악투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칩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음, 리스트 컴프리hension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경화면을 계속 똑같이 해가지고 배경화면 한번 바꿔봤어요. 이 사진은 제가 2013년에 터키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셀축에 가면은 이제 로마 시대에 그 소아시아였던 터키 쪽 땅이었거든요. 셀축이. 그때의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보존돼 있고 이 사진은 그 켈수스 도서관이라고 아주 대표적인 네, 로마 시대의 그 유물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사진입니다. 네, 각설하고요. 리스트 컴프리hens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리스트 컴프리hension은 어, 리스트 객체가 있을 때 그 리스트에 어떤 변화를 좀 줘서 또 다른 이제 리스트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포루프로 네, 사용해도 되는데 포루프를 리스트 컴프리hension으로 간단하게 네, 줄여서 한 줄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또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사용법을 한번 보시면, 네, 이 기존의 어떤 리스트가 리스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 리스트를 포르프로 이렇게 돌아요. 포르프를 도는데, 포르프를 돌면서 아이템 X를 하나씩 이제 꺼내는 거죠. X를 꺼내가지고, 그 X를 지금 여기 보시면은 X의 제곱이 되겠죠. X 곱하기 곱하기 하면은 좌승이 되기 때문에, X 제곱, X 제곱을, 네, 다시 리스트로, 네, 바깥에 있는 괄호에 주목을 하시면, 바깥 괄호로 다시 리스트로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new 리스트에 담기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되는데 얘를 이제 기존에 포르프 했던 거랑 비교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generalized 폼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거는 이 realpython.com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굳이 뭐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 잘 보시면 잘 따라오세요. 자, 기존에 있었던 그 리스트나 시퀀스 형태를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컬렉션 객체가 이제 아이터러블이니까 포르프를 돌 텐데 포르프를 돌 때 하나씩 이제 밸류를 하나씩 꺼내겠죠. 하나씩 꺼내가지고 포르프 안을 이제 보면요. 이 포르프 돌기 전에 그 그러니까 꺼낸 그 밸류에 대해서 변형이 이루어지는데 그 변형된 값을 담을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그게 이제 바로 values라는 새로운 리스트고요. 이 empty 리스트가 되겠죠. values라는 새로운 empty 리스트를 미리 선언을 해놓고 포르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append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values.append 함수를 호출하면서 그 안에다가 이제 변형된 내용을 담게 되는데 그 변형된 내용이 바로 expression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컬렉션 객체가 있을 거고요. 얘는 아이터러블이기 때문에 포루프 안에서 이제 작동이 되고요. 포루프 안에서 value in 컬렉션 하게 되면은 컬렉션 객체에서 하나씩 값을 읽어서 그 값이 이제 바로 value가 되는 거고요. value를 하나씩 읽어가지고 변형을 시킵니다. value를 변형시킨 게 expression이 되고요. 그 변형된 익스프레션을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values라는 새로 포롭 시작하기 전에 선언해 놓은 empty 리스트가 되고요. 걔를 이제 values에 append를 통해서 하나씩 담게 되는 거죠. 얘를 이제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변환하게 되면 한 줄로 이렇게 바뀝니다. 위에 이제 써놓은 거랑 매칭을 해가면서 비교해 보시면 돼요. 컬렉션, 밸류, 밸류스, 익스프레션. 자, 제일 처음에 네, 그 담을 그릇이 밸류스였죠. 밸류스는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empty가 아니라 이렇게
괄호를 쳐놓고 그 안에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션 내용을 작성하는 건데 이 이 대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바로 포룹 안에 있는 내용이랑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루프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로 옮겨졌죠. 그래서 collection in for value, for value in collection으로 바뀌었고요. 거기서 꺼내 와서 변형시킨 게 익스프레션이 되죠.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얘를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컬렉션에서 밸류를 하나씩 꺼내서 돌면서 익스프레션을 만들어서 그 각각을 리스트로 담아서 밸류스 안에 저장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 네, 잘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예를 한번 보면요. 예를 보시면 1에서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는 정수가 있는 한 리스트가 있고요. 얘를 담을 그릇, 새로운 그릇이 new 리스트가 이제 empty 리스트로 미리 선언이 돼 있고 포르프를 리스트로 돌면서 하나씩 꺼냅니다. 그래서 on 아이템이 하나씩 꺼내질 거고요. 그 on 아이템을 제곱을 해서 곱하기 2 하면은 네, 파워 오브가 돼서 on 아이템의 2승이 됩니다. 그래서 on 아이템을 제곱해서 어디에 new 리스트에 미리 선언했던 new 리스트에 append 시켜서 이 포르풀 돌면서 이 짓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얘를 근데 얘 몇 줄입니까? 얘가 이제 위에 리스트 정의한 거 빼고 세 줄이죠. 세 줄인데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변환하게 되면 한 줄로 바뀐다는 거죠. 심플하죠. 그래서 뭐 포르프가 더 좋을 때도 있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더 좋을 때도 있는데 간단한 경우엔 리스트 컴프레hension 사용하는 게 줄도 줄어들고 네. 그 의도를 이제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좋을 거고요. 만약에 포룹 안에 익스프레션을 처리하는 내용이 네, 뭐 분기문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이 뒤섞여 있다라고 하면 리스트 컴프리헨션 안에 우겨 넣을 수는 있지만 괜히 우겨 넣으면 이게 또 읽기가 더 힘들어지는 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엔 그냥 포룹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줄로 바꾸면 이렇게 한 줄로 바뀌는 거 이렇게 위랑 비교해 보면 위에 이 폼이랑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시죠. 기존에 있었던 리스트를 포룹을 돌면서 하나씩 아이템을 하나씩 꺼내 가지고 걔를 변형시켜서 익스프레션 네. 제곱을 하는 익스프레션으로 바꾼 다음에 걔를 네, 전부 리스트로 감싸주면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얘를 코드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게 이제 그 베이직 코드가 되겠는데요. 리스트 이렇게 1에서부터 10까지 선언해 놓고 방금 본 코드입니다. 이렇게 기존 방법은 이렇게 쓸 거고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이 세 줄을 한 줄로 바꿔줄 수 있다. 네, 결과가 이제 당연히 똑같겠죠. 다시 해볼까요? 네. 두 개의 결과가 완전히 동일하게 1부터 10까지의 제곱이 네, 새로운 리스트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복잡한 걸 해볼게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네. 조건문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조건문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조건문이 이제 일단 제일 뒤에 오는 조건문을 먼저 보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한데요. 리스트를 돌면서 제곱을 해라는 동일한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if on 아이템이 2로 나누어서 1이 남으면, 네, 이 퍼센트는 이제 나머지를 말하는 연산자죠. 나머지가 1이란 얘기는 뭔가요? 홀수면이죠, 홀수면. 그래서 on 아이템이 홀수인 경우에만 익스프레션이 작동이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2, 4, 6, 8, 10, 2, 4, 6, 8, 10은 네, 제곱이 안 되고 1, 3, 5, 7, 9만 제곱이 돼서 뉴 리스트에 담기겠죠. 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예제인데요.
네, 홀수만 네, if문을 썼기 때문에 이 뒤에 컬렉션 뒤에 if문을 썼기 때문에 홀수인 것만 new 리스트에 담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제일 복잡한 형태인데요.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익스프레션의 값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익스프레션의 값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if문을 앞에다 써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가 하나의 익스프레션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위에 오리지널 프라이시스라는 이 내용이 있죠. 실수값들이 모여져 있는데 얘를 돌면서 네, 그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조건이 되냐면 0보다 크면은 걔를 그대로 호출하고요. 네. 아니면 else면 그냥 0을 출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리지널 프라이스를 돌면서 거기서 i를 꺼내 왔는데 그 i가 0보다 크면 i를 출력하고요. 아니면 0을 출력해라. 여기서 이제 조금 기존의 그 if else랑 헷갈리는 게 if 뭐면 뭐 적고 else면 뭐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if i가 0보다 크면 그 앞으로 갑니다. 익스프레션이. 네, if이면 앞에 있는 i가 되고요. else이면 뒤에 있는 0이 됩니다. 이거는 아마 뭐 문법상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리스트 컴프레hen션 만들 때부터. 제가 정확하게 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러니까 if문이 참인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익스프레션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else인 경우에는 else 뒤에 있는 값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에 쓰게 되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것도. 자, 방금 이제 말씀드린 예를 여기에 이제 옮겨 봤습니다. i가 0보다 크면 그대로 출력하고 아니면 0을 출력해라. 네,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네. 0보다 작은 애들은 마이너스인 값들은 다 이제 0으로 바뀌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만약에 얘를 이제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if문을 이 뒤로 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이제 invalid syntax라고 해서 신텍스 에러가 나죠. 이거는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sion에서 지원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익스프레션의 값이 조건에 따라 바뀔 때는 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이 네, 익스프레션 쪽으로 if문을 if else를 바꿔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리스트 컴프레hension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리스트를 변형시켜서 뭔가 작업을 하고 그 내용을 이제 다른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싶을 때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러 줄을 한 줄로 줄여주는 효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generalized form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네. 새로 변형된 값이 담길 values를 미리 선언해 놓고 컬렉션을 돌면서 value를 하나씩 꺼내서 새로운 객체에 변형된 익스프레션으로 담는 이 for loop를 컬렉션으로 바꾸면 네. values는 하고 리스트에 괄호를 씌운 다음에 그 안에 네. 이렇게 써주면 리스트 컴프리헨션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을 추가할 때는 네, 그 리스트 컴프리헨션 뒷부분에 이렇게 if문을 쓰게 되면 리스트 컴프리헨션이 작동하는 원소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체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익스프레션 값이 조건에
따라서 변경되게 된다라고 하면 그 if else가 될 텐데 if else는 익스프레션 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작성이 돼야지 신텍스 에러가 나지 않는다. 네, 그런 내용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리스트 컴프레hension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음,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직 뭘 할지 정하진 않았는데, 네, 컬렉션 객체를 좀 더 살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쉬어가는 형태로 짧게 또 간단한 내용을 더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